분산원장의 요건에 대해서는 법을 통해서 구체화가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아직까지 이런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발표되진 않았는데 어떤 게 들어가냐. 분산원장에 우선 노드 구성은 51% 이상이 발행자와는 관계없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사업자들로 구성이 돼야 된다. 예를 들면 전자등록기관이라든지 금융회사 등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많은 분들이 헷갈리시는데, 토큰을 이제 홈페이지를 통해서 구매를 했다라고 했을 때 내가 지갑에 토큰을 가지고 있는 걸로 권리자로 인정받는 게 아니라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에 운영하고 있는 분산원장에 내가 권리자로 기록이 돼야 나는 그 증권의 권리자, 소유자로 인정이 될 수 있다라는 점을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많이 물어보시는데, 내가 발행된 토큰을 사가지고 그냥 내 친구한테 얼마 주고 교환해버리면 그럼 그 친구가 이제 정말 권리자가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그건 아니라는 거죠. 발행자와 A 사이의 계약 관계가 B에게 바로 이전되는 것 자체로 기록이 되는 게 아니고, 발행한 회사가 A에게 판매를 하고 A가 법적으로 인정된 유통시장에서 판매를 해서 그 유통시장을 통해서 C라는 사람에게 이전이 되면, 그럼 또 유통시장에서의 분산원장에 기록이 남게 되고, 그러면 C가 권리자가 되는 구조인데요. A가 어떤 정규 유통시장이 아니라 그냥 개인 간 거래를 통해서 B에게 판매를 해서, 이건 토큰이니까 지갑으로 이전이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B의 지갑에 이전을 시켰다 라고 하더라도 B는 정규 시장에서 유통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 기록이 없어서 권리자로 주장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과 연계돼서 이제 그럼 유통시장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정규 유통시장에서 거래된다는 게 뭘 의미하냐.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당국에서 가이드라인을 줬는데요. 정규 유통시장이 지금은 한국거래소밖에 없어요. 그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시장들이 몇 개 있죠. KOTC라는 데서 이제 우리가 비상장 주식을 거래할 수가 있고, 또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서 인정되고 있는 비상장 주식 거래소 몇 개가 있는데, 한국거래소 이외의 주식시장은 장외 시장이라고 하고, 요거는 지금 법에서 허용한 한 몇 개만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차이점은 앞으로 이런 장외 시장을 추가로 더 허가를 해주겠다라는 게 요번에 발표 내용이고, 요 장외 시장에서는 장외거래 중개업자라는 인가를 이제 금융당국에 신청을 해서 받으면 그 사람들이 직접 요 토큰을 유통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자가 됩니다. 그럼 투자자들은 발행자로부터 토큰을 사와서 유통사업자하고에서 다른 사람한테 판매를 해야 법에서 인정하는 적법한 거래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뮤직하우라는 저작권, 지금은 이게 토큰이 아닌데요. 뮤직하우 A 음악, 어떤 음악이 있을까요? 이선희의 어떤 곡, A 곡. 뉴진스의 하이보이. 그러면 그거를 이제 판매를 하고 싶잖아요. 판매를 하고 싶으면 어디서 해야 되냐? 다른 증권사가 오픈한 장외거래 중개업자 플랫폼에 다시 가서 나 이거 팔 거야 라고 해서 거기다 이제 거래 신청을 해서 매도 주문을 내죠. 그러면 그 장외거래 중개업자가 얘네가 이제 다시 거기 내부에 있는 자기 고객 매수 주문을 냈다. 그럼 거기서 매매 체결이 되고 소유권이 이전되는 거예요. 이런 구조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런 시장을 지금은 법의 규제 때문에 마음대로 열 수가 없는데, 이런 것들을 인가를 받으면 열 수 있도록 이제 허가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전에 없던 것이 두 개가 생겨요.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이라는 제도가 하나가 생기고, 장외거래 중개업자라는 제도가 또 하나가 생겨요. 그래서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은 증권사가 아닌 일반 회사들도 충분히 어떤 신청이나 요건을 갖춰서 신청하거나 허가를 받으면 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장외거래 중개업자는 근데 할 수 있는데 요거는 하게 되면 금융회사가 돼요. 금융회사로서의 모든 어떤 규제를 받게 되는 그런 측면이 있어요. 이렇게 두 가지가 새로 생겨난다. 이런 차원에서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새로운 제도가 생겨나서 새로운 증권 시장이 하나가 열리게 되는 차원이 있고, 요게 만약에 이 장외거래 중개업자가 유통을 하다가 그럼 자기 고객 내에서만 유통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인기가 좋아가지고 여러 군데 이미 상장이 됐어요. 장외거래 중개업자 A, B, C 모두 이걸 거래시키고 있으면 전체 거래량이 되게 많아질 거 아니에요. 거래량이 많아지면 나중에 이거를 KRX 한국거래소 안에 있는 디지털
시장에, 증권 시장에 상장을 시킬 수가 있게 돼요. 그러면 그때는 좀 더 큰 규모의 거래가 가능하겠죠. 왜냐하면 지금은 A 증권 회사의 고객들끼리만 매도 매수가 되고 또 B 증권사 고객들끼리만 매도 매수가 될 예정이고, 이 법에 따르면 A 증권사 고객의 주문을 B 증권사 고객이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A 증권사에서 매도 주문 100개가 나오고 매수 주문은 없을 수 있고, B 증권사에서는 매수 주문 100개가 나오는데 팔려고 하는 사람이 없을 수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래는 안 이루어지는, 전체 시장에는 매도 주문도 있고 매수 주문도 있지만 거래가 이제 시장의 한계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는 이런 제약이 생겨나잖아요. 요게 나중에는 하나의 시장에서 거래가 되면 좀 더 원활하게 유동성이 더 많아지겠죠. 그냥 그 시장 안에 참가했는 모든 사람은 다 거래를 할 수 있으니까. 그거의 전제는 거래량이 좀 많아야 된다, 이런 거고요. 그렇게 할 때는 다만 이 토큰이라는 형태는 없애고 지금 현재 존재하는 전자증권 방식으로 한국예탁결제원에서 관리하게 되는 방식으로만 거래가 될 거다라는 게 지금의 이 당국에서 발표한 큰 그림이에요. 이걸 가지고 이제 시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막 호재다 이렇게 많이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생각해도 되게 좋은 새로운 제도가 하나 생기는 건 맞고, 하지만 약간 이전에 말하던 가상자산, 디지털 자산 이런 시장하고는 분명 차이가 있다. 그 시장에서 이루어지던 그런 방식보다는 증권 시장에 증권의 종류가 하나 더 생기는 거다. 그리고 이전에 없던 저작권이나 IP, 특허권 또는 부동산 유동화 가능한 상품들, 담보 아니면 회사의 어떤 매출 채권 이런 것들이 유동화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조금 더 유동화 대상 자산이 늘어난 측면도 있고, 투자자들 입장에선 투자할 수 있는 투자 대상이 좀 더 많아졌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 자본시장에서 최근에 이제 제도 개선 방향이 발표된 내용들을 말씀을 드렸고, 근데 요거는 사실 법 개정이 돼야 될 부분들이 되게 많아요. 우선은 전자증권법이 지금 개정이 돼야 되고, 자본시장법도 개정이 돼야 돼서 이런 여러 가지 개정 사항을 넘어야 하는 그런 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추가적으로 제도 개선이 되면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좀 더 이제 토큰 증권이라고 하는 새로운 규제 체계에 따른 증권 상품이 자유롭게 거래되는 시기가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한번 설명을 드렸고, 그럼 만약에 지금 당장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당장 하고 싶다면 그때는 규제 샌드박스라는 제도를 통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 규제 샌드박스에서 이런 장외거래 중개업을 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현행 자본시장법이나 또는 자본시장법상 몇 개의 규정들에 대해서 특례를 신청을 하고, 특례 신청을 하면 거기서 이제 심의위원회가 열리게 되고, 심의위원회에서 이거는 해줄 만하다, 혁신성이 인정된다라고 이제 결정을 내리면 이런 것들을 사업을 해줄 수 있도록 일시적인 허가를 내주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한번 시도를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향후의 법 개정 방향이기 때문에 다른 것에 비해서는 조금 더 원활하게 규제 샌드박스를 통과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가능성도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여기서 이제 유통시장과 발행시장, 그러니까 내가 증권을 발행하고 동시에 유통도 하는 이런 유형에 대해서는 아주 예외적으로만 인정을 해주겠다라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금융당국 입장에서는 좀 혁신적이고 모험적인 이제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서 발표를 한 것을 설명을 드렸고요. 이런 것들 한번 보시면서 앞으로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한번 그런 상상력을 발휘해서 그려보시는 시간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번엔 더 재밌고 유익하고 즐거운 내용 가지고 제가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즐거웠고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봬요.